다육이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방울방울입니다. 오늘은 어저께 제가 이제 그 방제약을 뿌리는 영상을 보내드렸지 않습니까? 그 방제약 영상 나가고 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글들 올라오고 있어요. 뭐 방제약은 어떤 걸 써야 하냐, 아니면 또 뭐 방제를 꼭 해야 하냐, 그리고 방제는 언제 해주면 좋냐,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물어보고 이제 문의하고 알려주시기를 바라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셔서요. 오늘은 조금 더 그 방제약에 대해서 상세하고 세세하게, 어제는 그냥 제가 쓱 지나가면서 물을 뿌려주듯이 이게 방제약을 뿌리는 영상만 보내드렸는데요. 그런 그 상세한 설명이 함께 가미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듯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조금 미비한 부분들 보강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방제약에 대해서, 그리고 왜 방제를 해야 하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준비해서 돌아올게요. 네, 이제 그 질문글에 올라와 있는 글 중에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꼭 약을 쳐야 하냐는 이런 질문들 많이 있었어요. 물론 저도 작년 1년 동안 집에서, 아파트에서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방제약을 한 번도 뿌리지 않았습니다. 뭐 따로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뭐 벌레들이 아직까지 타보지도 않았고, 그 다음에 뭐 탄저나 그리고 각종 그 곰팡이 세균들의 감염도 되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, 그래서 저도 여태껏 이제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까지 방제약을 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그렇게 방제약을 한 번도 안 뿌리고 애들을 키워 오다 보니까 꼭 뭐 약을 쳐야 하나? 그리고 주변에 이제 킵장이니까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 곳곳에서 이제 미리 2월 초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방제약들을 뿌리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꼭 쳐야 하나? 난 안 치면 안 되나?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뤘는데, 뭐 급하게 그렇게 어저께 방제약을 뿌려주게 된 이유가 있어요. 사실은 요 아이가 영상에 자주 그 예쁜 컬러로 아주 튼실하게 잘 가꾸어져 있는 화재로 이쁜 얼굴을 여러분들께 종종 선보여 드렸는데요. 중앙센터에서 제일 그 화려한 색깔로 컬러 포인트로 제가 거기다가 딱 놔뒀는데, 그저께 이렇게 쳐다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화분을 이제 꺼내려 가지고 딱 보니까 뒤쪽이 보이지 않는 곳이 곰팡이 균이 입장에 싹 붙어 가지고 잎이 이렇게 한꺼번에 화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. 곰팡이 균의 침입을 입어 가지고 요 한순간에 아끼는 아이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. 다 해체가 돼 가지고.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방 방제가 필요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. 바로 오늘 뭐 바이러스 세균들이 언제 그 침투해서 들어올지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그 독감 예방 접종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미리 3월달, 2월달 전에 이렇게 이제 균약, 충약 이렇게 예방을 해주는 거는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그 예방 접종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균의 침입을 받고 병충해, 뭐 진디, 그리고 깍지, 이런 그 병해충을 입고, 그리고 물론 약을 치면 됩니다. 되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그 병해충을 치매를 받기 이전에 저희가 이런 그 참사를 막자고 미리 이제 땡겨서 예방약을 쳐주는 거죠, 사실. 예, 미리 좀 그 균약 예방을 조금 미리 해주고 그랬으면, 그런 뭐 곰팡이 균의 침입을 받고 요 화재가 요래 한 방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초토화가 되는 이런 현상은 없었겠죠. 예, 미련이 부른 참사입니다. 요런 거는 그 예쁘던 화재가 요렇게 되어 버렸어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방제약은 언제 해줘야 되느냐, 뭐 이런 질문들 있었는데요. 제가 이제 어저께 저희 농장 사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. 이렇게 방제약은 언제 해야 되냐, 꼭 해야 되냐,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질문들을 저희 사장님께
해봤는데요. 아마 그 사장님께 들은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. 오늘 사실은 우리 사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정보들을 직접 사장님께 들으면, 여러분들이 들으면 더 믿음이 갈 것 같아갖고 하려고 했는데, 저희 사장님 오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인터뷰 뺄 수가 없어가지고 내일 한가할 때 할까 생각했는데, 이 사안들이 지금 차일피일 미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갖고 급하게 제가 이제 사장님께 들은 대로 그렇게 그대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. 방제약은요, 될 수 있으면 예방 방제약은 1년에 한 3번 정도 쳐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3번 정도 쳐주는데, 그 시기는 보통 2월, 겨울에서 이제 겨울을 하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 있잖아요. 2월 초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그 사이에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또 넘어갈 때, 여름 그 장마가 오기 이전에 이제 한번 약을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여름이 끝나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, 요런 그 간절기 기간에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방제는 1년에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. 우리가 아파서 약을 쓰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 정말 뭐 감염이 될 것도 땜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. 아주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참사를 당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들, 그리고 고가품의 아이들 이렇게 뭐 병해충 입어가지고 한 방에 보내면 정말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? 그래,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예방약도 좀 잘 챙겨서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1년에 3번 정도 기간을 두고 쳐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먼저 항상 그 어떤 분이 그렇게 댓글에 적었더라고요. 저 얼마 전에 약을 쳤는데 충약과 균약을 한꺼번에 섞어서 쳐줬어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. 그렇게 균약과 충약은 함께 섞어서 방제를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.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. 같이 섞어서 뿌려주시면 안 된대요. 그래서 균약 따로 충약 따로 이렇게 쳐주시는데, 어떤 그 선배님들은 그 반드시 균약을 먼저 뿌려주고 그 후에 충약을 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데, 저희 농장 사장님께서는 뭐 반드시 꼭 그렇게는 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. 상황에 따라서 뭐 충약을 먼저 칠 수도 있는데, 다만 그 인터벌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두고 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. 물론 뭐 균약 먼저 뿌려주고 그 다음에 충약을 뿌려주는 게 그냥 무난한 순서이긴 하지만,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균약을 구할 수가 없어가 충약이 있는데, 그 구해질 때까지 계속 미루지 마시고 충약 있으면 충약 먼저 뿌려주고 또 일주일 후에 균약 구해서 그렇게 추가로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. 그 이제 약을 한번 치고 이제 그 다음 약을 치는 그 시간 기간은 일주일 정도의 틈이 좋다고 합니다. 균약 먼저 치고 일주일 후에 다시 균약 한번 치고,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균약 한번 치고 일주일 후에 충약 한번 치고, 이렇게 한 2번 정도 방제해 주시면 확실하게 방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 주시네요.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. 그리고 또 어떤 약을 써야 하냐라고 문의를 또 하셨거든요. 어떤 약을 써야 하냐 이러면은 뭐 제가 어떤 약을 쓰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. 그 또 뭐 꼭 그게 옳은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뭐 방울이가 정말 뭐 오랜 경험에서 이 약 저 약 다 써보고 비교 분석해서 요 약이 좋더라고 여러분한테 권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, 어쨌든 요런 약이 있다라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요 약은요, 농약입니다. 농약방에 가야지 팔아요. 그래서 농약방에 가면은 요런 거는 구매를 해가면 구매자의 정보까지도 다 남겨놓고 갑니다. 혹시라도 어떤 사고라도 생길까 해서 아마 그렇겠죠. 요거는 이제 요 핑크 색깔 요게 균약인데요. 요렇게 이제 4리터에 2.6ml씩 희석을 해서 쓰라고 용량이 이렇게 적혀 있죠. 그리고 여기 탄저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, 요거는 뭐 그냥 요 그 약을 생산해낸 요 제약회사에서 아마 붙여놓은 이름일 거고요. 요거는 이제 뭐 탄저병도 예방하고, 그리고 각종 이제 뭐
바이러스나 그 무름균 이런 것들 다 이제 예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예, 물론 이제 또 그 병에 걸렸을 때도 요 아이를 조금 이제 물에다가 약을 타서 약으로 이제 처방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. 미리 이제 뿌릴 때는 예방제로서도 뿌릴 수 있는 그런 약입니다. 요 탄저왕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진디, 총채, 그 다음에 노린재, 깍지, 뭐 온실가루 요게 이제 아마 그 가루깍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. 깍지나 가루깍지나 뭐 노린재 벌레나 뭐 찐딧물 같은 거, 그다음 총채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충제입니다. 충제. 벌레를 잡아주는 약이죠. 요거는 오늘 제가 그 농약방 가가지고 사가 왔는데 비카드라는 요런 이름을 가진 요런 충약이네요.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요 충약 뿌려줘야 되겠죠?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전해드려야 될 말씀은 이 그 방제약들은 같은 약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요. 그 해충이나 그 다음에 균들이 같은 약을 계속 쓰면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이 안 듣는다고 그래요.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번 뿌려주면은 다음번에 뿌릴 때에는 요걸 똑같은 약을 쓰지 말고 다른 약으로 약을 바꿔 갖고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차피 그 균약, 충약은 같지만 요런 그 약을 갖다가 바꿔서 써야 된대요. 그래야지 그 약발이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서로 각자 다른 약을 사자.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약을 사고, 그러니까 이제 한번 치고 요거 한 번에 이거 다 쓰지 않으니까요. 그러니까 쓰고 그 다음에 다음번 약 쓸 때는 서로 교환해서 돌려가면서 나눠 갖고 쓰는 거죠. 서로 상부상조해서. 그 약값도 좀 줄일 수 있고, 매번 살 때마다 새 약을, 이거 한 병에 2만 원씩이나 하는데 매번 살 때마다 새 약을 사면은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. 저희는 뭐 대대적으로 치는 논처럼 규모가 엄청난 것도 아니고, 요 안에 치면은 요거 뭐 한 2.6mm 뭐 한 통, 두 번 쳐도 2통 뭐 그 정도니까 거의 미미하게 사용하는데, 요 뭐 이것도 유효 기간도 있더라고요. 얘는 지금 22년 10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고 하고, 얘도 보니까 요는 23년 10월 31일까지라고 요 유효 기간도 있어요. 요때까지 사용하고 그 넘어가면은 이제 버려야 되는데, 그러니까 좀 아깝잖아요. 그래서 서로 다른 약을 사가지고 서로 이제 교환해서 나눠서 바꿔가면서 치려고 오늘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약을 사가 왔는데, 그렇게 이제 약을 선택하시고 해서 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다른 분들은 뭐 메모드 이런 것도 얘기하고 토니코 뭐 이런 약들도 얘기하는데, 그런 그 딱 정해져 있는 브랜드 약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. 사실은 그 약 성분이 얼마만큼 그 세균들을 잡아주는 약인지, 그리고 충들을 잡아주는 약인지 그것만 맞으면 세균약 어떤 거든 농약방에서 사셔가지고 이렇게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방제할 때 요 용법 용량 이렇게 적혀 있는 용법 용량을 잘 지켜갖고 쳐주셔야 돼요. 뭐 나는 꼭 뭐 많이 잡겠다 싶어 갖고 약을 조금 진하게 타시면은 아이들 약해 입어가지고 한순간에 또 아이들 후루룩 다 망합니다. 그러니까 조금 물을 많이 하시고 약을 조금 연하게 옅게 이렇게 희석을 해서 쓰는 거는 오히려 좀 괜찮은데, 뭐 부족하면 한 번 더 방제해주고 그러면 되니까 괜찮은데, 너무 진하게 타서 쓰시면은 아이들 잘못하면 약해 입어서 한 방에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. 요 용법 용량 잘 지켜주시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요건 농약입니다. 큰일 나요, 잘못되면. 그러니까 방제하실 때 꼭 마스크 그리고 장갑 요 끼시고, 그리고 요거 다루실 때 아이들 손 그 다음에 집에 뭐 애완동물 강아지 고양이 함께 키우시는 분들 특별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.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. 네. 이렇게 오늘 방울이는 그 방제 예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 어떤 약을 쓰는지, 어떻게 방제를 하는지, 이런 여러 가지의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.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방울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뭐 전문가처럼 그렇게 설명해
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제가 사용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제가 써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좀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 조금 함께 다육생활하고 아이들 육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네, 늘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방울이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